미국의 대중국 압박 드라이브에 당황한 중국이 이 바이든 행정부 외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중국의 뜻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왜 키신저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는지 그 이면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100세를 맞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레드카펫 환영에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 인민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환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키신저 환대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정부 밖의 인물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970년대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핑퐁 외교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중 인사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양국 간의 교류에 물꼬를 튼 인물로서 미국 외교가의 최고 언로로 꼽힙니다. 키신저 전 장관 주도로 지난 1971년 미국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돼서 이를 핑퐁 외교라고 부릅니다. 이듬해 리차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 당시 주석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때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인 상하이 커뮤니케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1979년 양국 공식 수교의 발판이 됐습니다. 중국의 CCTV는 키신저 전 장관이 1971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 5월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100세 이후에 첫 번째 중국 방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키신저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17일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위원과 회동을 했고 18일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리상푸 국방부장의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라인과 회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인사하고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민간 인사하고 회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생각이 어떠한지 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키신저의 중국행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알려면 우선 키신저의 중국행을 누가 요구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국과 중국 언론들에서 다루는 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20일 키신저와 시진핑과의 회동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2달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원로 정치인인 키신저가 중국의 생각을 미국의 워싱턴에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독점 보도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SCMP는 이어서 시진핑과 키신저와의 만남은 직전에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과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번 만남에서 미중 간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의 3가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신저에게 미국과 중국이 공생하는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시진핑 주석이 당부했다 하는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전언입니다. 이어서 키신저가 미국의 특사 자격이나 행정부와 미리 상의하고 시진핑을 만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친중적 성향의 키신저에게 중국의 속뜻을 전하면서 갈등 관계 속에 빠져있는 미중 간의 관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진핑과 키신저의 만남에서도 핵심 주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키신저 전 장관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면서 베이징으로 초청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갖은 방법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을 향해서 윽박질러 봐도 바이든 행정부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서 미국 고위급들이 베이징을 방문해도
끝내 만나기를 거부한 리상푸 국방장관의 태도를 보면 중국의 속셈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다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칫 미중 간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나돕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를 꾀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한 긴장을 해소하려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개선해야만 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한마디로 미국을 향한 협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결코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즉시 지금의 러시아 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중국 압박 정책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키신저를 찾은 것입니다. 친중파이자 평화론자인 키신저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번 키신저와 시진핑 그리고 왕이 위원과의 만남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키신저에게 라오펑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라고 불렀던 시진핑은 양국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으며 두 나라 모두의 안정적 유대와 공동 성공 및 번영을 가져올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면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도 키신저에게 중국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중국을 포위, 억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키신저와 같은 외교적 지혜와 닉슨과 같은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의 대미 전략은 일종의 버티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호의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비판하면서 유화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중앙정부 중국 분석 책임자였던 데니스 와일더도 중국이 워싱턴의 여론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의도적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난징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주펑도 뉴욕타임스에 중국이 키신저를 초청한 것은 친중적 목소리가 갈수록 잦아드는 시점에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에게 전략적 억압을 줄이기 위한 설득과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그만큼 지금 중국이 외교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으로서의 황금기는 키신저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였는데 키신저가 다시 한번 미국의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과 공생공존하는 관계를 만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시진핑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이를 시진핑은 미중 간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진핑과 키신저가 이번에 회담을 했던 장소도 반세기 전에 키신저가 당시 저우엔라이를 만났던 다오이타이, 그러니까 조우대라고 그러죠. 이 조우대 국빈관 5호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금 간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키신저가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에 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국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